요즘 세상이 점점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뛰어난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기술과 함께 최근에는 자동차 분야에서도 엄청난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의 아이오닉 5는 몇 달 전 독일 현지에서 벤츠와 아우디를 제치는 등 엄청난 결과를 보여줬는데요. 또한 세계 3대 디자인상인 IF 디자인 어워드 2022를 휩쓸고 2022 월드카 어워즈에서 세계 올해의 자동차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한국차의 약진에 유난히 걱정스러운 표정의 한 나라가 있었는데요. 최근 한국차와 중국차가 일본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라는 한 칼럼이 일본 현지에서 크게 화제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일본 차는 튼튼해서 오래 타도 고장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 차 신화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오랫동안 회자되어 왔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도 높은 내구성을 담보하기 시작했다. 특히 한국차의 경우 2000년대 초반부터 주요 판매 시장인 미국에서 일본과 같은 수준 혹은 그 이상의 퀄리티를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펼쳐왔다. 필자는 이 당시 미국에서 렌터카를 이용하거나 제조사의 홍보 차량을 취재하며 정기적으로 한국차를 탈 일이 있었다. 풀체인지는 물론이고 NVH와 핸들링 등 한국차의 성능이 점점 대폭 상향되고 있다는 것을 현저하게 느꼈다. 또한 한국, 일본과 합작을 통해 기초 체력을 키운 중국도 현재 일본차에 점점 위협이 되고 있다. 칼럼은 여기까지인데요. 결론은 아직 일본차가 최고이지만 한국과 중국에 점점 위협을 당하고 있다 라는 게 이 글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글을 본 일본의 네티즌들이 오히려 답답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수의 일본인들이 일본차가 고품질, 그것도 다 옛날 이야기라며 경각심을 갖고 발전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한국을 믿을 수 없다라든지 신뢰성과 품질은 일본이 세계 제일이다 등 자국의 자동차 산업을 밝게 전망하는 이들도 많이 존재했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더 자세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시죠. 매우 빠른 시간에 새 차로 갈아타는 시대이기 때문에 일본차의 강점인 내구성은 별로 평가받기가 힘들다. 오히려 초기 품질에 주력한 저렴한 신흥국의 자동차가 인기를 높일 수 있다. 일본차가 세계 제일의 품질, 승차감이든 실내 마감이든 대중성이든 극히 일부 차종을 제외하고 눈에 띄는 게 없는 것이 일본차 아닌가요? 중국차는 몰라도 한국차는 일본차 업체에 크게 떨어진다고 말할 수 없다. 방심하다 보니 일본차가 어느덧 해외 업체에 밀리기 시작하네요. 휘발유차의 경우 일본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BMW 세대를 탔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온갖 고장들이 빈번했다. 반면 일본차는 세월이 지나도 신차 때와 다른 것이 없었다. 유럽과 미국은 이것에 질려 EV로 방향을 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림픽에서도 일본인들이 강해지면 규칙이 바뀌어 버린다. 이와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해외에서는 일본차나 한국차나 이미지적으로 같아 보인다. 역사가 있는 유럽차들과는 달리 이제 두 나라는 아시아차라는 이미지로 보일 겁니다. 센서 종류는 중국이 우위에 있고 한국차는 신뢰성이 높아지면 일본에 큰 위협이 될 겁니다. 서양인들이 볼 때 생긴 건 일괄적일지 몰라도 상품에 관해서는 브랜드가 우선이다. 몇 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구매하는데 둘 다 같은 아시아로 취급하여 구매한다고? 말도 안 된다. 당신은 외국인들을 너무 바보 취급하고 있어. 최근 일본의 효다 시장 미국에서는 한국차의 성능이 높아짐에 따라 재정이 어려운 사람들이 일본차보다 조금 싼 한국차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국차의 신뢰성이 더 높아진다면 점차 점유율이 늘어나 일본차가 상대적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특히 아이오닉 5가 불탄 것을 귀신처럼 물고 늘어지는 분들이 있던데 원래 배터리가 타는 건 테슬라도 마찬가지이고 거기서도 소화에 반나절이 걸렸다고 문제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려운 사람들이 점점 한국차를 선택하고 있다? 거의 15년 전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요. 지금 미국은 한국차가 싸다는 인식도 없어졌고 과거처럼 일본보다 아래란 인식도 없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브랜드로서 토요타와 혼다는 아직 강한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현대와 기아가 점점 거기에 필적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렌터카용 싸구려, 되팔기 힘들고 할인이 크다라는 단점을 한국에서 빼앗아온 게 일본의 닛산입니다.
스마트폰이나 OLED 디스플레이를 살펴보면 이제 일본은 가성비뿐 아니라 기술 면에서도 한국의 큰 차이로 밀리고 있다. 국가가 움직이지 않으면 자동차의 경우도 추월당하는 것은 시간 문제. 아무것도 모르면서 일본을 깎아내리네. 오히려 화학이나 제조 등 한국이 다방면에 걸쳐 엉망진창이지. 스마트폰 6기 디스플레이도 별로 한국이 우위인 것은 아니다. 단지 기술적으로 이미 포화 상태이며 생산성의 효율 문제이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